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균입니다. 기말고사를 마친 학생들 점수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실망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이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좀 조급한 마음에 좀 젖혀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국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어도 문제풀이의 기본 원리를 알면 방학 동안에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고3 교실의 풍경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아주 열을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혹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요. 힘들 때는 학교생활기록부 교특이라고 하죠.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시면 그 내용들을 꼼꼼히 분석하다 보면 공통 분모가 보일 겁니다. 최고의 자기소개서 작성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고의 학습 전략과 또 대입 전략을 조화롭게 세워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도 모셨습니다. 먼저 학습 전략을 세워주실 분이시죠.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국지성 폭우라고 그래서 비 안 오는 데는 또 안 오는데 오는 곳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은 아마 여름에 이제 접어들면서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정말 굳건한 컨디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방학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어의 핵심과 공부 비법을 짚어주실 분이십니다.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우리 하 선생님께서 장마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참 모처럼 단비가 왔죠. 우리 학생들한테도 지금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 텐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꿀맛 같은 단비 같은 그런 상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 국어 공부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 꼭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준비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이번 달에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먼저 7월 20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7월 22일 화요일, 또 7월 24일 목요일에 걸쳐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 함께 하겠습니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교 관련 직업군을 희망하고 있는 고3 문과 학생입니다. 네, 외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왜 그쪽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우리 학생? 네, 중국이랑 관련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네, 그렇군요.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을 신청했는데요. 국어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국어 문제를 푸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제 공부 방법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네.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다. 아마 많은 학생들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정확하게 국어 학습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우리 학생.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최진규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2.5, 수학 2, 영어 2.5, 사회 2.4, 그래서 국수, 영사 평균 2.35가 되겠습니다. 네. 국어 성적의 등급 추이를 보면요. 1학년 1학기에 2등급에서 2학기 3등급, 또 다시 2학년 1학기 2등급, 2학기 3등급. 그래서 약간 어떻게는 등락폭이 있는데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이 7월 달에 치른 전국연합 가채점 점수인데요. 원점수가 국어 같은 경우는 79점인데 예상 등급은 5등급으로 이제 예상해 보고요. 수학 A 3등급, 영어 4등급, 한국지리 2등급, 사회문화 4등급 해서 등급 평균 3.75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국어 등급 같은 경우인데요. 현재 국어 등급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비해서요. 6월 달 성적이 상당히 좀 떨어지죠. 한 등급 떨어지죠. 4월 달에 이제 5등급이었는데 6월 달에 이제 모의평가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6등급이란 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7월 달 가채점 점수로 봤을 때는 이제 예상 등급이 5등급. 그래서 평균적으로 5등급, 6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취약점 볼까요? 네, 국어 영역 중에서도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 학생이 이제 비문학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학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했고 학생의 고민은 앞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본인한테 맞는지 이렇게 의문이 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은 1지망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2지망 봅니다. 2지망은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고른기회 전형이고요. 3지망입니다. 3지망은 광주교대 전남교육관 추천 전형입니다. 네. 네, 본격적인 컨설팅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학습 능력을 하규성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점까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한테 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 학습 태도가 좀 성실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편인가요? 네, 저는 제 나름대로 저희 학교에서 가장 성실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네, 절대적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 우리 친구 검사 결과에 신의를 가지고 검사해 주셨는데 화면 보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가지 학습 능력인데 전반적으로 학습 능력이 우수하죠. 그러나 이제 실제 성적이 능력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반대로 말하면 성적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 해결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문제 해결력이 높다라는 건 문제 초점을 파악하고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뭐 이거 부지런하게 계속 유지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네. 사고력 또한 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사고력이 높다라는 건 논리적인 추론 또는 종합적인 능력이 우수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보통 그 독서력이 낮게 나오면 사고력이 좀 더 동반해서 낮게 나오는 편인데 우리 친구는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어떤 글이 아닌 다른 형태, 다시 말하면 이미지 또는 숫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을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국어 제시문에서 문학 같은 경우에 단락이나 단락의 내용을 문장의 형태보다 이미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력이 조금 낮게 나왔죠. 아까 사고력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국어 시험에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 성적이 낮은 이유는 독서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다독보다는 정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어휘력에 대한 부분도 좀 보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억력이 보통 수준인데 뭐 이거는 뭐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에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을 메모하는 습관에 조금만 중심을 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 굉장히 학습 능력이 좋아요. 가능성은 더 많은데 아직 좀 발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그 국어 성적에 대해서 모의고사에서는 특히 또 어떤 점이 취약한지 최진규 선생님께서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국어 내신 성적도 이제 그렇게 이제 우수한 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6월달 모의평가 성적이 그래도 이제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적이 이제 6등급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네. 낮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분위로 보면은 32%가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은 이성적으로는 우리 학생이 이제 그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는데 아마 국어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하고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한 10여 분 남짓 이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 학생에게 문제 해결의 어떤 원리만 짚어주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이
꾸준히 연습을 한다면은 아마 2등급 내지 3등급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6월 달에 봤던 전국연합 모의평가죠. 아니죠. 모의평가죠. 6월 모의평가 이제 평가원에서 본 부분. 그 내용에서 우리 학생이 이제 오답을 냈던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화법 같은 경우는요, 두 문항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라든지 면접의 적절성, 전략평가 이런 부분이고요. 작문은 비교적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항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6문항 중에서요, 4문항을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문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을 갖고 있다. 네. 이제 문학의 학생이 좀 취약하다고 얘기했는데 문학은 16문항 중에서요. 틀린 문항이 3문항이에요. 이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문학보다는 문법 쪽에 더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했던 독서 부분이죠. 이제 비문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 14문항 중에서요. 무려 10문항이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이 상당히 우리 학생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또 네. 비문학 같은 경우는 독서력이 또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하 선생님이 분석했듯이 독서력에 대한 부분이 좀 취약한 것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이제 취약한 부분을 엄밀하게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학생은 비문학과 문학에 취약점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실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비문학과 문법 분야가 좀 취약하다는 지금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취약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 지금 화면 보고 있나요? 아니요, 전화만 하고 있습니다. 전화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화면을 보고 있었으면은 저하고 같이 지문도 네. 분석하고 문제도 좀 같이 풀려고 했거든요. 그렇더라도 6월 달에 치렀던 전국 모의평가 있죠? 모의평가의 그 지문은 좀 기억이 나겠죠? 네, 대충은 기억납니다. 대략은 기억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보고요. 비문학이 특별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일단은 국어 과목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거기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아요. 다른 이제 우리 학생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보니까 1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인문계 학생이지만 수학에는 상당히 강점이 있고 국어에는 오히려 좀 이렇게 아주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자, 이제 비문학 문제를 포함해서 국어 전반적인 문제 해결의 원리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 비문학은요, 그 지문 독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또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되겠지요. 근데 80분 동안 45문항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문항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독해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학생이 좀 이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어 문항 구성은요. 우선 출제자의 어떤 의도가 담긴 발문이 있죠. 그러니까 질문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따라서 선택하는 5개의 그 선택지가 있죠. 그리고 선택하는 근거가 되는 바로 이제 제시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기 또는 어떤 자료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본다라면은 발문, 즉 출제자가 묻는 의도가 담겨 있는 이 문제는요. 항상 O 아니면 X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어볼 때는 적절하냐 아니면은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6월 달에 치른 전국연합 그 문제 중에서 발문만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O로 묻는 경우는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적절하다는 얘기는 맞는 걸 고르라는 얘기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건 O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X를 묻는 경우는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때 않은이라는 말에는 꼭 반드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를 묻는 거죠. 또 그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글쓴이 생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X를 묻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언제나 묻는 질문은
O냐 X냐를 묻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5개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럼 5개의 선택지는 예를 들어서 발문에서 O를 물어봤으면, 맞는 것을 물어봤으면 5개의 선택지는 우리 학생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어요? OX로 구분한다면. 그러면 맞는 거 하나랑 나머지 틀린 거 4개. 그렇죠. X 4개하고 O가 하나가 되겠죠. 네. 언제나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X를 물어봤으면 맞는 게 4개고 X가 하나가 되겠지요. 근데 맞느냐 틀리느냐의 어떤 근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걸까요? 그 지문의 근거에서 예. 답을 풀어야죠. 그렇죠. 지문의 근거에서 풀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때로는 보기에서 이제 근거를 찾아야 되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취약한 문법 영역 같은 경우는 보기를 주지요. 그렇죠? 우리 학생. 네. 예. 보기를 통해서 이제 근거를 잡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제시문 속에서 근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 제시문의 경우에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인문, 그다음에 사회, 과학, 예술, 독서, 원리 이렇게 5개 지문이 나옵니다. 지문이 나올 때 언제나 글을 읽어가면서 글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락마다 핵심어가 있고 핵심 구절이 있고 또 중심 문장이 있겠지요. 그래서 언제나 중심 문장을 잘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해가면서 읽으면은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라도요. 이게 가독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 혹시 제시문 읽으면서 특정한 표시를 하면서 읽나요? 네, 특정 표시하고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네. 그렇게 읽어가는데 이게 이제 속도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은 아마 오늘 요렇게 좀 한번, 우리 학생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모의평가 봤던 내용 중에서요. 우리 학생이 이제 17번, 18번, 19번 요 예술 지문인데요. 4문항을 다 틀렸어요, 요번에. 그래서 그 예술 지문이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 속에는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6개의 단락 중에서 맨 앞에 단락의 첫 문장만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6개의 단락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요.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 비평계는 작가주의라는 비평 이론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작가주의 얘기하고 있네요. 작가주의는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세 번째 단락 한편 작가주의적 비평은 영화 비평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할리우드 영화를 재발견한 것이다. 두 번째 단락에는 작가주의란 이런 것이다. 개념 얘기했죠. 그리고 작가주의 비평이라는 거는 할리우드 영화하고 연관되는 거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 작가주의 비평이 감독 고유의 어떤 표지, 어떤 특성을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고 다섯 번째 단락은 그 대표적인 것이 사례가 바로 이 할리우드의 거장인 히치콕 감독이다라고 얘기했고 여섯 번째 단락은 이 작가주의의 어떤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단락이 전체 글의 내용이 아니라 각각의 단락에서 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 지금 구성을 해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도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문제를 푸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네.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17번 문제 발문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의 문제죠. 이제 발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먼저 선지가 나왔죠. 선택지가 나왔죠. 언제나 문제를 볼 때는 발문을 먼저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발문은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O를 묻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선택지가 5개가 이렇게 나왔죠. 이 5개는 1번서부터 이제 5가지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O를 고르는 거니까요. 작가주의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작가주의 쟁점, 작가주의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앞전에서 우리가 첫 문장만 모아놓은 지문을 보았을 때 쟁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 학생. 학생 지금 듣고 있나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화면을 안 보기 때문에 저하고 이게 네. 이제 교감이 안 되는 건데, 잠깐 지금 제가 그 시험 갖고 왔어요. X죠? 작가주의에 대한 쟁점이 없었죠? 네. 네,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선택지에서 작가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작가주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제시문 첫 번째 문장 읽을 때 작가주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시가 됐나요? O예요, X예요? 잘 못 들었어요. 그런 게 없죠. 작가주의 네.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X입니다.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작가주의와 그에 대립되는 비평 이론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작가주의하고 없었어요. 대립되는 어떤 이론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없었죠. 이것도 X죠. 그 다음에 네. 작가주의 개념을 설명한 뒤 개념 설명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두 번째 단락 있었죠. 구체적인 네. 사례, 거장 히치콕 감독 있었죠? 그 다음에 네, 있었어요. 관련 지역 의의,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단락이 있었죠? 네. O입니까? X입니까? O예요. O지요. 이게 답이죠? 네. 그러면 5번 선지는 풀어야 될까요? 풀지 말아야 될까요? 풀지 말아도 되죠. 풀지 말아야 되죠. 대개 네. 하나의 선지를 확인하는데 5초 정도가 걸리거든요. 시간이요. 그러면은 45문항이 전체가 다 답이 4라고 했을 경우에 4번을 답을 하고 5번을 안 봤을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가 절약되냐면 3분 48초가 절약이 돼요. 근데 답이 4번인 경우가 있느냐 하면 1번인 경우도 있죠. 네. 답이 1번이라고 했을 경우는 2, 3, 4, 5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안 봐도 되죠. 안 봐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이 16분 50초가 돼요. 자, 네. 우리 학생 시간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지금은 특단위 방법이 필요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고를 때 1번이 답이다라고 확신이 들고 근거를 잡았으면요. 그 밑에 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음 네. 문제로 넘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나머지 거를 확인한다고 계속 살펴보다 보면 아 이것도 긴 것 같아. 그래서 괜히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대개 오답을 낼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죠? 네. 네. 그리고 절대적으로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만 먼저 줄을 쳐놓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전체 내용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만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우리 학생? 네,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19번 문항을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요거는 좀 빨리 풀어볼게요. 네. 자, 19번 문항 보겠습니다. 발문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O를 고르는 문항이네요. 자, 이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 B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지문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문을 한번 볼게요. 한편 작가주의적 비평은 영화 비평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할리우드 영화를 재발견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눈으로 한번 쭉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A는 할리우드 영화, B는 작가주의적 비평가입니다.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선택지 보면 1번 보세요. A의 제작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지요. 관객의 기호를 흥행의 변수로 보지 않았다. 아까 제가 첫째 단락만 모아놓은 지문이 있었죠. 그 지문에서는 관객의 기호를 흥행의 변수로 보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지문 있죠? A, B 지문 있죠? 나왔던 지문. 거기에서도 흥행의 변수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1번은 X가 되겠죠? 2번. B는 상업주의적인 영화보다는 상투적인 영화. 아, 지금 방금 전에 이제 1번이 틀렸다라는 게 네. 방금 전에 여기 지문에 나오죠? 관객들이 변덕스러운 기호 등의 변수로 야기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2번 선지 같은 경우는요. B는 상업적인 영화, 작가주의적 비평가는 상업적인 영화보다는 상투적인 영화를 옹호하고자 했다. 그런데 앞전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얘기했을 때요. 거기서 분명히 할리우드에서는 상투적인 영화를 배제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X가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선지. 3번 선지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B는 히치콕의 작품들에 숨어있는 흥행의 공식을 영화 제작에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흥행의 공식. 지금 화면에 나오죠. 5번, 5번째 단락이요. 거장인 히치콕이 있었다 했지, 히치콕의 작품 속에 있는 공식을 영화 제작에 썼다. 이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X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히치콕의 작품들에 숨어 있는, B는 A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앞전에 봤던 단락 모아나온 그런 첫 문장 모아나온 데 보면은 5번째 단락에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복권된 대표적인 할리우드 감독이 바로 스릴러 장르의 거장인 히치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앞 단락, 4번째 단락에 보면은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 특성, 개성, 표지를 그렇게 얘기하죠. 찾아낼 수 있다고 봤죠. 그러면 B는 A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학생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았습니다.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4번이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5번 선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나가면은요, 아마 이제 비문학을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화면으로는 학생이 볼 수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해 많이 됐나요? 네. 네, 아유,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꼭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보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국어 학습 컨설팅을 좀 받아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을 하면 좋을지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기성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세계대학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경희대나 중앙대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일단 결정적인 팁을 드리면 지금 학생부 교과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수시 모집을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생각하는 대학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추천하는 대학에 대한 명단과 또 그 이유를 보내드렸으니까 우리 학생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대학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9월 모의 수능의 결과를 가지고 좀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수시는 6장을 쓰기 때문에 특히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6장 가운데 분명히 도전하는 대학도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대학 1개 정도, 그리고 적정 대학을 3개, 보험 대학을 2개 정도 추천해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교과 비교과 모두 나쁘지는 않지만 경쟁 우위를 좀 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작업에서 본인의 강점을 좀 부각시키고 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우리 친구 목소리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6월에 잘 봤던 수리 영역하고 탐구 영역에서의 최장력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우리 친구의 교과나 또는 종합형에서 충분히 생각하는 대학 또는 준하는 대학에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9월 모의고사 준비도 방학 동안에 좀 꼼꼼하게 잘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국어 학습 컨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1교시 상담을 진행해봤고요. 바로 2교시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우주공학 기술자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항공우주공학 기술자가 되고 싶다. 명확한 꿈을 갖고 있어요. 자연계 학생이죠? 네. 네, 그러면 혹시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나요? 저는 과학, 과탐을 가장 좋아합니다. 역시 과학을 가장 좋아하고, 그러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뭐예요? 국어와 영어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학습 컨설팅을 신청했을 텐데, 국어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까요?
먼저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국어 공부를 하다가 하기 싫을 때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공부하는데, 국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네. 아마 자연계 학생들 많이 그럴 거예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좋아하는 과학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 좀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는 2.5, 수학 1.5, 영어 2.25, 과학 1.25, 그래서 평균 1.88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어 성적 추인데요. 1학년 1학기에 3등급이었다가 이제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2등급이었고 2학년 2학기에 3등급으로 약간 이제 하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7월달 전국연합 가채점 성적인데요. 국어 A는 예상 등급이 1등급이고요. 수학 B 1등급, 영어 2등급, 그다음에 지구과학 2등급, 화학 1등급으로 해서 등급 평균 1.37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전국 연합을 치렀을 때 이제 국어 등급은 2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모의평가에서도 2등급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 7월달 전국 연합 가채점이지만 등급 한 등급 정도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취약 좀 보겠습니다. 네, 취약은 우리 학생 아까 이제 문법이라고 얘기했죠. 가장 이제 취약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두 번째 취약한 부분입니다.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공부하다가 집중 안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 내용이 이제 궁금한 내용입니다. 희망대학입니다. 일지망은 연세대 기계공학부 논술 전형이고요.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이지망은 한양대 기계공학부 논술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삼지망은 고려대 기계공학부 논술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도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이 지닌 학습 성향을 좀 분석을 먼저 학위 선생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완할 점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되게 차분하고 논리적이거든요. 근데 혹시 공부하면서 좀 정리하는 습관? 예를 든다면 뭐 책상 정리라든지 자기반 정리 정돈 같은 거 잘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공부하기 전에는 큰 쓰레기들은 좀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공부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일단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 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 좀 정리력이 낮게 나왔거든요. 자, 화면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학습 능력에서 지금 분석을 해보면 정리력은 좀 매우 낮은데, 반면에 문제 해결력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네. 학습 능력 간에 좀 편차가 큰 편인데, 이 중에,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을 단점으로 보완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극단적인 단점이 또 장점을 덮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정리력 낮은 거는 뭐 주변 환경에 대한 정리 정도보다는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좀 차분하게 자기가 알아보기 쉬운 용이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들에 대한 작업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분석을 해보고요. 네. 특히 이제 국어 문법에서 어려워하는 것도 이제 효율과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정리력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추측이 되는데 문법은 기본 원칙을 숙지하면서 특히 이제 잘못 사용 뭐 이렇게 사례라든지 예의적인 경우에 대해서 좀 추가되어 가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걸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친구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억력 또 문제 해결력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높게 나타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친구의 모의고사 성적을 좀 좋게 이끌어내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유지해 나가신다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학습 성향에서 장점이 조금 더 향상되어 나갈 거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네. 학업 능력 간의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났는데 배운 것에 대한 좀 정리를 더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학생 국어 성적을 앞서 잠깐 봤는데요. 최진규 선생님께서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네. 국어를 우리 학생이 상당히 좀 어려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수능에서 2등급 정도 나오면은 그렇게 국어 성적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고 비교적 이제 나름대로 국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이 필요한 거는 이제 퍼펙트한 국어 성적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 문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보완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어떤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6월달에 치렀던 모의 평가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오답 냈던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화법이나 작문에서는 이제 틀린 문항이 없었고요. 이제 문법에서는 한 문항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번 문항인데요. 띄어쓰기, 탐구와 적용 여기서 이제 틀렸고요. 그다음에 독서는 우리 학생이 이제 독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제 틀린 문항이었고요. 문학에서는 이제 40번 문항, 작품 내용 파악하는 문항이 한 문항이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법 문제부터 제가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학생 지금 혹시 화면 보고 있나요? 우리 학생 듣고 있나요? 우리 어. 학생? 여보세요? 네, 전화를 지금 잘 듣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진행을 계속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아마 이제 화면을 보고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문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취약한 그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6월달 모평에서 틀렸던 그 문법 문항, 14번 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문법에 대한 어떤 그 문제 해결 원리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14번 문항의 이제 발문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기역서부터 디귿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다시 말하자면 앞전에서도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에서도 예를 들었지만은 이건 오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바르게 이제 맞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살펴볼 텐데 그 이전에 이제 문제 이제 제시로 나온 자료가 다음 문장을 밑줄칠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딸이 엄마를 닮아가다인데 다 지금 붙여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붙여야 되는지 띄어야 되는지 요것을 이제 구분하라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근데 확인 사항에서는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라는 조건을 줬고요.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또 보조 용어는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한다. 또 그리고 뭐뭐아서를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으로 구성되고요. 그렇죠.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라는 얘기는요. 주체를 수식하는 용언이 되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단어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근데 단어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앞에서 띄어 쓴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은 띄어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 플러스 보조 용언의 구성이다. 그러니까 아나 아서로 바꿔 쓸 수 없으면은 그냥 한 단어로 봐서 붙여 쓰거나 아니면 본용언 플러스 보조 용언으로 보는데 보조 용언은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띄어 쓸 수도 있지만은 붙여 쓰는 것도 두 개 다 허락이 된다. 이제 허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 또 나오겠죠. 살아가다, 받아가다, 닮아가다인데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거죠.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나요? 이렇게 했으면 표제어로 실렸으면 표제어는 뭐가 되겠어요? 단어가 되겠죠. 그 경우는 기역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붙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나,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바꿔 쓸 수 있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다라면은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띄어야 되겠죠. 그다음 바꿔 쓸 수 없으면 디귿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바꿔 쓸 수 없을 경우는 하나의 단어이거나 그래서 붙여야 되거나 아니면 본용언 플러스 보조 용언이라고 조건이 나와 있었죠. 그럼 본용언 보조 용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된다고 그랬죠. 자, 선택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를 보면요. 기역, 니은, 디귿은 이미 선택지상으로 그대로 기역은 살아가다, 니은은 받아가다, 디귿은 닮아가다라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붙이냐 띄느냐 이것만 구분이 되죠. 근데 앞에 기역에서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표제어라고 그랬죠. 표제어로서 기역이 들어가면 이건 단어니까 어떻게 돼요? 붙여야 되겠죠? 네. 살아가다는 붙여야 됩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건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형태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가다는 이거는 띄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니은이 해당되는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의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보조 용언이 될 수도 있죠. 보조 용언은 붙일 수도 있고 띌 수도 있죠. 자, 그럼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몇 번입니까? 1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요. 선생님이 이 문항을 우리 학생이 틀린 문항을 풀 때요. 외워서 푸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외우지 않았죠?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퍼즐로 짜맞추기 하듯이 그대로 대응시켜서 대조해서 이렇게 풀었죠. 문법을 흔히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
외워서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법 문제를 외워서 푼다라고 얘기를 하면 수능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문법도 배우는 내용에 따라서 각자 학교에서 다 다양하기 때문에요.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의 어떤 내용 일치 관계를 따져서 이제 푸는 것이고요. 단 문법에서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요, 중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적인 지식 수준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학생이 틀렸던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은 표제어 정도, 그 다음에 용언,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의미 정도 아는 건데요. 이런 건 중학교에서도 다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할 때 굳이 외워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근데 문법은 정답의 근거가 보기나 자료 속에 다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문법이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네. 우리 학생이 전국연합 5월달에 치렀던 문항 중에서요, 문법 문제를 2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2문제를 틀렸는데 그 중에 한 문항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죠. 요거 X 고르는 거죠.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자, 그러면 자료를 볼게요. 어떤 내용이 주어졌는지 화면을 보면요. 고르다라는 동사하고 형용사를 줬는데요. 고르다의 의미가 그대로 사전에 있는데 그대로 줬어요. 하나는 이제 땅 같은 거에 평평하지 못한 거를 가지런하게 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붓이나 악기 줄 따위를 이제 다듬어서 손질하는 그런 의미,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이제 동등하게 분배한다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숨소리가 고르다, 이렇게 순조롭게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그런 의미, 요 4가지 의미를 줬습니다. 자, 이제 X를 고르는 거였죠.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 1번을 보겠습니다. 고르다 1의 기억의 용례, 땅을 고르다라는 거는, 이 고르다라는 거는 1에서 그대로 나왔었죠. 땅을 고르는 건 평평하게 하는 거였죠. 근데 그 고르다의 유의어라는 말은 비슷한 뜻이죠.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 메우다. 메우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메우다라는 말은 빈 틈이나 빈 공간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 넣는 게 메우다라는 말이죠. 그럼 메우다라는 말하고 지금 땅을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말하고는 유의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학생. 되지 않. X지요? 네. 그렇잖아요. X요. 그럼 답은 뭡니까? X를 고르라 했으니까 1번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답을 고르면 됩니다. 나머지 X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풀 필요가 없겠죠?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법이라는 거요, 우리 학생이 굉장히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공부를 할 때, 좀 힘들고 어렵고, 이제 좀 짜증나고 이럴 때는, 이제 과학이나 수학 쪽에 우리 학생이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과학이나 수학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어 공부도 수학이나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도 묻는 게 OX를 묻잖아요? 그리고 선택지에서 OX를 고르는 거니까 수학의 공식을 넣고 답안을 빼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절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처럼 분명한 답안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국어도 우리 학생이 친근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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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서 이제 이번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 문법 영역에서 자주 틀리는 문항을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희망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총체적인 어떤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멘탈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가 좀 감정 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명확해서 좋은 건 하고 좀 그렇지 않은 건 덮어두는 경향이 있는데 마무리 기간 때는 좀 이 점 보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6월 모의 수능 결과로만 보면 희망하시는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기계공학부는 사실 플러스 되는 대학도 있고 마이너스도 한 6.7점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연계 학생들은 임계점이라는 게 결국 11월 수능에서 터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 하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수시 전형에서 노려볼 수 있는 게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종합 전형은 교과나 비교과가 모두 우수한데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에서의 강점은 없어요. 특히 2학년 2학기에 수학과 학생들이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네. 또 발전 가능성에서 또 진입 장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항공우주기술공학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은 학생부상에 나와 있는데 교과 성적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라는 우리 친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종합 전형만으로
걸로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도전하는 의미에서 뭐 연세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정도는 본인이 상향해서 쓸 수 있겠고 나머지 대학들은 좀 논술 중심으로 가능하면 연세대 논술은 수능 전이고요. 나머지 대학 뭐 고려대라든지 또는 서강대 아니면 뭐 마지막 보험 지원도 한 장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중앙대까지도 논술 전형을 좀 고려해 놨다가 수능 끝나고 나서 본인의 수능 성적이 정시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다음에 논술 응시를 하시는 게 지금 맞을 것 같고요. 또 논술 준비하신다면 수리 논술의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조금 더 경쟁력 확보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로도 네. 충분히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 혹시 지금 논술 준비는 하고 있을까요? 네, 학교 논술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어때요? 궁금한 점 좀 많이 해결됐어요? 네, 문법 공부에 관해서 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도 참 잘하고 있는데 더 완벽하게 조금 더 점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국어도 문제를 푸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국어 학습 로드맵을 좀 짜봤습니다. 자, 지금 오늘 국어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 도움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름방학 때 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수능 국어는 어떻게 방학 때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기성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좀 한마디를 좀 해주실까요? 네, 국어는 자신감의 학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첫 번째도 자신감이고 마지막 수강까지도 자신감인데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들도 원칙, 그 원칙에 대한 대입 이런 거니까 내용 일치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감 가지시고 마무리 학습 잘 하신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결국 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국어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지문 읽기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명의 학생과 국어 학습 컨설팅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하기성 선생님, 그리고 최진규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내일은 자연계 학생들을 위한 수리과학 논술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